자, 이번 1차 집필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낼 만한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세요. 이런 유전자 발현을 위해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A에는 젖당을 이용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젖당이 없을 때에는 여기 자물쇠, 즉 여기 있는 억제 단백질, 여기 자물쇠를 딱 채워놨죠. 그래서 이쪽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RNA 종합효소가 여기에 결합할 수 없어서 RNA로 전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젖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젖당이 들어와서 이 물질을 여기서 분리시킵니다. 즉 젖당이 여기에 결합하면서 억제 단백질이 분리됩니다. 그러면은 RNA 종합효소가 여기에 결합해서 전사를 하고 여기서 나중에 단백질을 3개 만들어내면 됩니다. 물론 이 단백질은 젖당을 이용할 수 있는 효소들이겠죠. 자, A에는 젖당을 분해 효소하는 암호화, 즉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죠? 즉 구조 유전자 부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젖당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B, 즉 억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서 여기 보면은 자물쇠를 채울 수가 없죠, 이제. 구조가 바뀌어서 결국은 DNA에서 분리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젖당이 있든 없든 항상 앞쪽 조절 유전자에서는 B를 만들어냅니다. 젖당 유무와 상관없이 늘 자물쇠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위의 문제와 다르지 않는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배양 조건, 시험관 1이 있고 시험관 2가 있다. 젖당 없다, 포도당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대장균은 포도당을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 시험관 2는 젖당이 있습니다. 젖당이 있으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억제 단백질이 C에서 분리되겠죠. C에서 분리되면은 여기에 RNA 종합효소가 결합되고 여기서 전사가 일어나고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없으니까 이 시험관 2 대장균은 젖당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것처럼 젖당 분해 효소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오페론은 앞쪽 프로모트 작동 구조 유전자 요 세 부분을 오페론이라 합니다. 앞에 조절 유전자는 제외됩니다. 오페론은 프로모트 작동 구조 유전자 부위 3개를 오페론이라 합니다. 그러니 B, C, D 되겠죠. 그죠? 시험관 2의 대장균에서 A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A의 전사는 젖당 유무와 상관없이 늘 일어납니다. A는 조절 유전자 부위이기 때문에. 시험관 2에서 RNA 종합효소가 B와 결합된 후 D로 이동한다. 시험관 2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효소가 결합되고 D로 가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 됩니다. 젖당이 없어도 A는 생성된다. 제일 중요한 말이다. 그죠? 젖당과 결합한 A는 효소 1에 의해서 분해된다. 젖당과 결합한 A. 이 효소는 여기 있는 효소들은 A를 분해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젖당을 분해하기 위한 겁니다. 프로모터 촉진 부위의 효소 1. 효소 1은 여기 있는 작동 부위.
작동 부위에 존재합니다. A는 효소 1이 촉진하는 효소 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효소 1, 2, 3과 A와는 상관없고 A는 오로지 뭐다? 전사를 일어나게 하는가, 못 일어나게 하는가에 관여하겠죠. 효소 B의 합성 장소와 효소 1의 합성 장소는 핵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여기 있는 대장균이기 때문에 원핵세포는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진핵세포의 형질 발현 과정은 원핵과 좀 다릅니다. 그죠? 이게 DNA인데 DNA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고 군데군데 고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사인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RNA 종합효소가 혼자서 전사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사이기 때문에 진핵은 핵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기억은 전사 과정에 조절하는 당연히 DNA 부분입니다. 즉 전사인자 결합 부위입니다. 건거리 결합 부위가 있고 원거리 결합 부위가 있습니다. RNA 종합효소 단독으로 전사를 개선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많은 전사인자들이 다 갖춰져야만 전사가 가능합니다. 8번 문제도 간세포에 일어난 알부민. 자, 이런 알부민 유전자 있지, DNA가 있지만 여기에 종합효소가 결합되어야 전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다 전사인자들입니다. 전사인자가 ABC는 뭔가? 전사인자의 DNA에 있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ABC와 결합하는 거지 ABC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결국 ABC가 있어야, 즉 전사인자들이 있어야 RNA 종합효소가 프로모트에 결합할 수 있다. 당연히 사람의 모든 세포는 유전자가 같을 거니까 ABC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사람의 모든 세포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면역세포나 이자세포나 모근세포나 다 동일하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역세포에서 모든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아니겠죠. 그죠? 면역세포는 항체 만드는 유전자만 발현돼야 되는데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발현은 목적에 맞게끔 특정 유전자만 발현돼야 됩니다. 과정기억은 수정란이 일반 세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세포 분열이겠죠. 그죠? 자, 모근세포든 이자세포든 면역세포든 다 인슐린 유전자는 있습니다. 그죠? 자, 진화, 밀러의 실험. 결국 여기는 암모니아, 즉 무기물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미노산, 유기물의 양이 늘어나더라. 즉 밀러의 실험은 말 그대로 무기물에서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더라. 즉 오파린의 가설을 일부 설명했다. 그죠? A는 암모니아가 되어야 되겠죠. 단백질까지는 아닙니다.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 실험 장치에서 이 전기 방전, 과거의 지구로 본다라면은 뭐 번개,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원이 되겠죠. 이번 문제도 똑같은 밀러의 실험 장치. 육자간 아래쪽에서 핵산은 DNA다. 그죠? 핵산의 원압 재료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핵산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유기물이 합성된다는 실험입니다. 당연히 환원성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암모니아 양은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고 폴리펩타이드를
구성 단위, 혹시 말이 어렵다가 이게 뭐다? 아미노산이죠, 그죠?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문제, 암모니아는 줄고 아미노산은 늘어나겠죠, 그죠? 당연히 메탄, 수소, 암모니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코아세르베이트까지, 코아세르베이트는 막을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B는 아미노산이다. 자, 이런 개통수를 이해하려면은 5종이 만들어졌다.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C가 이동해가서 C1이 생겼죠, 그죠? A가 이동해가서 A1이 생겼는데 당연히 C1이 먼저 생겼으니까 가지를 먼저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C와 C1이 가지가 A와 A1 가지보다 시기적으로 먼저이기 때문에 C1의 가지가 아래쪽, A1의 가지가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답이 나오겠죠? 자, 3번 문제는 개통수 문제. 그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모든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가 된다. 그죠? DE는 다만 가진다. AB는 라의 특징만 가진다. 그러면 이건 나가 된다. 그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맞겠고요. 그 다음 C는 B. 이 둘의 관계는 가나를 가지고 이 C와 D 사이는 가만 가지기 때문에 가. D와 보다 틀렸다. 그죠? C는 B와 가깝다. 그 다음 특징 다는 D, E 다 가지기 때문에 D와 E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됩니다. 그죠? 자, 학명은 앞에 게 속명이라 그랬고 뒤에 게 종소명이라 그랬다. 그죠? 생물의 종은 제일 작은 단위부터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 이게 제일 큰 그룹입니다. 자, 몰개와 긴몰개. 속이 같다. 그죠? 그러니 이 그룹이 같으면 당연히 위에 그룹은 같겠죠. 그죠? 가시납자리와 긴몰개는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 되려면 학명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 맞다라면 이건 둘은 뭐다? 같은 종이다. 그런데 몰개와 긴몰개 뒤에 보면 종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은 아니다. 그죠? 자, 식육목에 속하는 동물, 당연히 식육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동물계가 다 되겠죠. 그죠? 다 동물입니다. 자, 붉은 여우와 오소리는 같은 강에 속한다. 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제일 작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 같은 목이면 당연히 같은 강이 되겠죠. 같은 목이면. 즉, 경남, 양산 사람이면 다 경남 사람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하북면, 순지리, 여기는 하북면, 여기는 양산시, 여기는 경남,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지구, 여기는 태양계.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위로 가면 갈수록 큰 그룹이 됩니다. 코요테는 객과에 속한다. 코요테 학명을 봅시다. 카니스. 당연히 개 속이면 객과가 되겠죠. 늑대와 붉은 여우의 유형관계. 늑대와 붉은 여우. 늑대. 자, 유형관계 보니까 늑대와 붉은 여우는 객과네요. 같은 과입니다. 늑대와 수달. 과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 늑대와 붉은 여우가 더 가깝죠. 자, 15번 같은 문제 특징 알아내는 그 방법들. 그냥 특징 1, 2, 3, 4를 적으면 됩니다.
C 가지를 보니까 2와 4가 있고 모두가 써있다. 그럼 특징4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C 가지는 거 보니까 A, B와 같은 2를 가진다. 그죠? 여기는 그럼 2 특징이 되고 여기는 A 하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이제 BDE가 있는데 보니까 BDE 공통 특징은 3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특징이 3이 됩니다. 그럼 DE만 특징 1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특징이 1이 되고 여기가 뭐 B 그럼 여기가 뭐 E 둘은 바뀌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개통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는 특징 1, 3, 4를 다 가지고 있다. 가. 자, 이건 어떻게 하죠? 가가 1, 3, 4 맞죠? 그죠? D와 A 유형관계보다 D와 B, D와 A 멀다. 그죠? D와 B는 공통 특징이 많다. 그죠? 식물의 분류 여기 선태식물, 이끼, 양치식물, 고사리, 거시식물, 소나무, 속시식물, 우리 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출현한 식물은 이론적으로 당연히 뭐다? 진화성으로 봤을 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가와 나. 자, 위가 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다? 포자가 되겠죠. 소나무는 것이기 때문에 다에 속합니다. 그 다음 또 같은 개통수 관다발 유무 즉 선태는 관다발이었고 고사리보다는 관다발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양치와 선태는 포자 번식 맞습니다. 것이 속시가 종자입니다. 자, 떡잎수에 따라 나누는 것, 떡잎 상떡잎은 속시 식물이다. 그죠? 자,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은 존재한다라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면 이거의 존재할 비율이 P제곱, 이거는 2PQ, 이거는 Q의 제곱입니다. 즉 이거의 빈도 P, 이거의 빈도를 Q로 하게 됩니다. 이 전체 1000개의 개체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른다라면 Q제곱은 1000분의 90이다. 그죠? 그러면 100분의 9니까 10분의 3의 제곱이니까 Q는 10분의 3, 0.3, P는 0.7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P제곱, 77이 49, 0.49, 490 맞죠? 그죠? 이거는 2PQ, 이거는 Q제곱. 맨델 집단이라면 이 빈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될수록 세대가 거듭되어도 도란치고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다. 그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세대가 거듭되어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9번 문제 또한 스몰 a가 즉 q제곱이 0.16이다. 그럼 q는 0.4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0.4의 제곱 0.16 p는 0.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66은 36 0. 얼마? 36 그 다음 2pq 46은 24 곱하기 2하면 0.48이 된다. 그죠? 그러면 기역은 0.36 얘는 0.48 틀렸다. 그죠? 개체가 만개일 때 라지에이 스몰이 0.48이기 때문에 얼마? 4,800개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목적이 나온다. 거듭되어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자, 맨델 집단 이런 문제 나올 때 이 집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P제곱, 2PQ, Q제곱입니다.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 열성이다. 그죠? 즉,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몇 명? 360명이다. 그럼 이게 몇 명? 640명이 되겠죠. P제곱이 1000분의 640 죽이면은 10분의 8의 제곱. P는 0.8, Q는 0.2가 됩니다. 그럼 정상은 0.8. 그 다음 동형접합인 사람, 무조건 1인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0.8인 88이 64. 그 다음 여기는 몇 명? 640명. 여기는 몇 명? 2는 0.2는 40명. 그럼 600 얼마? 80명. 맞다, 그죠? 거듭될수록 당연히 이 비율이 일정해야 되죠, 그죠?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 자, 종의 분화. 종의 분화는 용어가 나옵니다. 동소적, 이소적. 동소적은 같은 곳에서 그냥 변했는가, 이소적은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이 생겼는가. 그림을 보면은 같은 X1인데 서로 못 만났다. 그러면 됐죠. 서로 달라졌죠. 이거는 뭐다? 이소적. 반면 가에서 나를 보게 되면 같은 곳, 즉 같은 여기 살고 있는데 2가 있고 3이 생겼다. 그죠? 그럼 2, 3 등을 뭐라고?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소적. 일단 서로 다른 종이다. 그 말은 상식적으로 격리된 겁니다. 가에서 나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가 종분화가 그죠? 당연히 서로 다른 종이면은 유전자 풀은 당연히 다른 거죠. 자, 6번 또한 종분화 그림이고 뭐 어렵지 않게끔 보면 되겠다. 그죠? 기억의 A, 니은의 A.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같은 종이면 일단 상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격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B와 C는 모두 이소적 종분화 보면 되겠다. 그죠? 떨어져 있다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B가 생겼다. 그죠? 그 다음 같이 또 떨어져 있다가 아래쪽에서 C가 생겼다. 그죠? 그럼 다 B와 C는 뭐다? 이소적 종분화. 반면 D는 B와 같이 생겼다. 그죠? 이건 동소적이 됩니다. C와 D 유전관계, C와 D, A와 C. 그러면 보면은 A겠죠. B고. 그 다음 B에서 누가 생겼다? C가 생겼다. 그죠? 그 다음 다시 B에서 누가 생겼다? D가 생겼죠. 그러니 C와 D 유형관계는 A와 C, C와 D는 공통특징을 하나 더 가지죠. 그죠? 자, 복제하는 것, 이게 복제 대상의 체세포를 배양한다. 그리고 핵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융합세포 안에는 복제견 A의 유전자가 들어갔다. 그죠? 같은 다 개기 때문에 같은 개는 일단 같은 종입니다. 뭐 A와 C는 같은 품종이다. 당연히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일단 무조건 같은 종입니다. 다. C의 체세포에는 B에서 유리된 DNA가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누구? 미토콘드리아. 즉 이게 난자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누구 거다? B 겁니다. 그 다음 배양은 당연히 핵을 제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EN이다. 자, 단일 클론 항체 요즘 뭐 PCR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언급된 거다. 그죠? 특정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들인데 B림프는 뭘 만드냐면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 물론 이 항원에 대응되는 항체입니다. 세포 기억은 암세포인데 이거는 엄청 빠르게 분열합니다.
B림프군은 분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둘의 특징, 빨리 분열하면서 항체를 많이 만든다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두 세포를 뭐한다? 잡종, 융합시킵니다. 융합시켜서 잡종된 세포만 딱 골라내서 세포 수를 늘리면은 똑같은 항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림프의 항체 생성 능력을 이용한 것. 이거는 세포 융합이다, 그죠? 세포를 합친 거기 때문에 핵체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세포와 새로운 세포 니은은 당연히 뭐다? 두 세포를 합쳤기 때문에 이게 동일할 수가 없다, 그죠?